네, 목요일 아침에 글로벌 마켓뷰입니다. 명민준 그리고 권예림 외신 캐스터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명민준 캐스터, 미국 시황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그리스 문제를 두고 지금 유로존의 재무장관 협의체죠. 유로그룹 긴급 회의를 열고 있는데 글쎄요, 원칙적 합의에 도달을 했다. 아니면 독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여러 가지 분위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감 상황 전해주시면서 시장이 어떻게 빨리 들어온 외신이 있으면은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오늘 중요한 유로그룹 회의를 앞두고 당연히 예상됐던 이 관망세가 퍼졌고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은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존스 오늘 6포인트 하락하면서 17,862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은 기술주가 나름 선전하면서 강보합권에서 4,80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형주 중심의 S&P 500 오늘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요. 2,068포인트로 종전과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에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적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대부분 집중이 된 부분은 이 유로그룹의 회의 결과였습니다. 이 CNBC 속보에 나와서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전했는데 조금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긍정적, 부정적 결과가 모두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증시에 퍼졌습니다. 이 민스크에서는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이 최근 다시 고조됐던 우크라이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회동을 가졌고, 미국 쪽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IS를 상대로 한 이 무력 사용권 승인을 미 의회에 요청하면서 이렇게 정치적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감이 증시에 조금 불안감을 크게 더하는 모습으로 오늘 거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15분 전에 CNBC에서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유로그룹 회의에서 이 유럽연합 그리고 그리스가 원칙적으로 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합의했다라는 이런 속보였는데요. 16일에 회의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차후에 조금 디테일은 그때 결정하겠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먼저 좀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계속해서 업데이트돼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회의에 앞서서 각국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서 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일랜드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그리스 정책자들이 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 그리스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 재무장관도 그리스가 분명한 협상안, 이 뚜렷한 협상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면서 이 채무 재조정의 타결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 앨런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도 회의에 앞서서 오늘은 어떤 뚜렷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6일에 다시 한번 회의를 가질 때 그때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이렇게 누구도 무언가를 장담할 수 없는 이 그리스 사태, 일단은 속보로 일단 합의점에 어느 정도 도달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퍼지면서 이 뉴욕의 3대 선물 지수는 일제히 0.5% 이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그리스와 관련해서 다양한 인물들의 좀 시선이 쏠려 있는데 그 어떤 말들을 했었는지 그 내용들 권예림 캐스터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그리스 신임 정부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죠. 이 주변국의 도움을 청하고 있지만 그중 러시아에 한 발짝 가까워진 분위기인데요.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리스와 러시아 외무장관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편 그리스가 중국에서 러브콜을 받았다는 뉴스도 들려왔는데요. AFP 통신은 그리스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가 중국 리커창 총리로부터 중국 방문 초청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 치프라스 총리의 발언과 그리스, 러시아 간 관계에 대해 시장 전문가 코멘트 이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Greece are trying to use all the negotiating tactics that they can. I think in better times for Russia, they would most certainly like to help Greece out, if nothing else, to try and drive a wedge amongst the European powers and the US over the negotiations in the Ukraine. But of course, Russia has its own fish to fry. Made a commitment to carry out reforms which the country really needs, to carry out reforms that the previous governments did not dare to. And we can do this because we don't have a dependency on the past.
네, 로이터 통신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EU 정상회담에서 이 그리스에 대한 어떤 해법이 나올지 현재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는 회담에서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 시장의 변동성에 더 주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명민준 캐스터, S&P 500 지수 섹터별 특징도 전해 들어보고요. 유럽 증시 오늘도 상당히 시장의 분위기 보면서 갈팡질팡했을 텐데 마감 상황 전해 주시죠. 네, 먼저 S&P 500 섹터별 흐름 그래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전체적인 지수가 조금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필수 소비자 같은 경우는 0.5%대 강보합권에서 조금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는 급락했던 종목은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유틸리티 업종이었습니다. 이 경기 방어주인 유틸리티 업종이 오늘 전체적인 하락세 2%대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을 포함한 이렇게 글로벌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면서 오늘 유럽 증시는 전체적인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리스는 마이너스 4%,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는 약보합권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일단 합의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유럽 증시 조금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낙폭은 좀 컸습니다. 0.8%에서 1.3%까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상품 시장에서는 오늘 환율과 그리고 유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환율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조금 커지면서 달러에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5레벨대를 터치하고 소폭 내려오면서 94레벨대 후반에 걸쳐 있는 상황이고요. 엔달러 환율 5주 만에 120엔을 넘으면서 7년 내 최고치인 121.50엔에 좀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120엔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브렌트유 WTI 오늘 2%에서 3%대 2거래일 연속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어제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이 원유 재고가 예상외로 증가했다라고 전해드린 점, 그리고 여기에 국제에너지기구의 이 가격 상승 둔화 전망도 한몫하면서 어제에 이은 오늘도 약세를 보이면서 WTI가 배럴당 5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오늘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의 SNS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업 사냥꾼으로 잘 알려져 있는 투자자가 있죠. 바로 칼 아이칸입니다. 오늘 칼 아이칸은 트위터 팔로우들을 위해 애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아이칸은 애플이 항상 저평가돼 있다고 주장해 왔었죠. 오늘도 애플의 주가가 216달러는 돼야 한다고 전하며 현재 가치보다 최소 2배를 외치고 있습니다. 애플워치 출시가 현재 임박한 가운데 칼 아이칸은 앞으로 2017년 회계연도에 애플워치의 매출이 3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조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한편 어제 애플의 시총 7천억 달러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죠. 오른쪽 화면의 그림 보시면 애플의 시총은 IT 공룡인 구글에 비해서는 2배, GM에 비해 12배, 그리고 트위터의 무려 24배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오는 24일 애플이 맥북 에어 등 신제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는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 이상의 신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애플은 오늘 이렇게 시총과 비롯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애플의 주가는 2%대 오르며 상승했습니다. 다음 트윗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됐죠. 시장의 예상치보다 크게 웃돌아 약 490만 배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제유가는 심리적 지지선이던 50달러 선이 또다시 붕괴됐는데요. 존 홉킨스 대학의 스티브 행크 교수는 최근 국제유가의 오락가락한 흐름 그리 놀랍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급 과잉을 이루들면서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의 전망치 하향 조정했는데요. 한편 현재 미국 내 원유와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시추 설비 숫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늘 골드만삭스는 원유의 시추 설비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유가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 트윗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인 시스코가 실적을 발표했죠. 조정 주당 순이익은 53센트, 매출은 119억 4천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시스코는 분기 배당금을 주당 21센트로 올렸고 제품과 서비스 매출이 모두 반등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8%, 매출은 7% 늘었는데요.
시스코는 단연 사물 인터넷의 수혜주로 잘 알려져 있죠. 지난달 존 체인버스 시스코 회장도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희망을 나타내고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마침 시스코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이 사물 인터넷 기술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분야에서도 협력하기 위해 손을 잡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스코는 국내 기업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시스코는 시간 외 거래에서 4%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두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